우크라이나가 괴뢰 정부를 습격했습니다. 지난 주말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세운 두 괴뢰국 중 하나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행정청사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행정청사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비교적 후방에 해당되는 괴뢰국의 정부청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 포병대를 꺾고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포병이 무리한 공세로 크게 약화된 반면 우크라이나 포병은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전력이 증강하면서 전황이 뒤바뀐 건데요.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화력의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될 것만 같던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로 라스푸티차 때문인데요. 라스푸티차는 늦가을인 10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고 땅이 얼기 전인 11월 초순까지 동유럽 전역에서 내리는 장마로 인해 진창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멀쩡한 도로도 깊이 1m의 진창이 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 라스푸티차로 키우로 향하던 러시아 기갑 전력이 돈자돼서 64km 행렬을 이룬 것도 이 라스푸티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라스푸티차가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의 진격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려 러시아가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자국 내 무차별 동원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로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전선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확전을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러시아에 대항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라스푸티차를 무릅쓰고서라도 전력 유지인 사바토베를 점령한 뒤 땅이 굳고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기 전인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 전황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푸틴의 숨겨진 음모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Ще один трофейний танк. Наші бійці вантажать його. 방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의 T-62M 전차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계속된 교전으로 전차 전력이 크게 줄어들자 전차 전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창고에 쌓여있던 T-62M 전차를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의 전차처럼 고물 전차를 지급받은 러시아 동원병들이 싸우는 척만 하다가 멀쩡한 전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일쑤인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뺏은 T-62 전차로 다른 T-62 전차를 운반하는 황당한 영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빠른 속도로 붕괴 중인데요. 이제 막 총을 쥔 동원병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거지로 밀어넣어 전선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모양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명피해만 크게 늘었을 뿐 후퇴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의 상황이 암담하게 진행되자 러시아의 푸틴은 동원용의 규모 방식을 더 극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정부는 핀란드의 학교로 유학을 갔던 러시아 고등학생들이 가을 방학을 맞아 귀국하자 이들을 붙잡아 전선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시아 정부의 유학생 동원을 숙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웠거나 혹은 민주화 운동할 수 있는 잠재적 반체제 인사들을 전선으로 내보내 우크라이나군이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푸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권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엘리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푸틴 행동에는 이제 뒤가 없는 사람처럼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잔혹함과 별개로 무차별 동원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고기방패처럼 끊임없이 던져진 러시아 동원병이 결국 우크라이나 진격을 멈추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 증거로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최대의 격전지인 루안스크 전선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더뎌졌습니다. 라스푸티차로 인해 진격이 둔화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인해 장벽에 부딪혀 이전과 달리 전선을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발이 묶인 우크라이나 공세부대에게 러시아의 포병 화력이 쏟아지면서 개전 이후 줄곧 1대4에 가까웠던 교전비가 1대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크라이나군의 장비 한 대가 파괴될 때 러시아군의 장비 3대가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비율상으로는 아직도 유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1개까지 병원을 동원한 반면 아직 러시아는 여력이 있으므로 지금처럼 계속 교환비가 나빠진다면 결국 인구와 장비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소모전이 이어진다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손실을 거듭하다가 러시아군의 반격에 격퇴되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라스푸티차라는 자연적인 변수와 러시아의 무차별 동원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했을 뿐 이번 전쟁의 전반적인 전황에는 큰 변수가 아닙니다. 끄덕 그럴 게 라스푸티차가 10월 중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이미 우크라이나군도 예견했기 때문인데요. 또 아직도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지극히 유리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노획 중인 러시아의 여러 군용 장비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 각지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러시아제 장비가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방공장비와 포병이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갔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장면은 러시아군의 핵심 단거리 방공체계인 9K330 토르가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토르는 단거리 방공무기라 할지라도 최대 사정거리가 12km로 상당히 긴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지상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전선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서 작전을 하는 무기체계인데요. 토르에 탑재된 무장으로는 전차는커녕 장갑차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토르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됐습니다. 이는 최전방에서 5에서 10km나 떨어진 채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후방의 토르가 미처 도망갈 새도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빨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이 토르를 마음 편히 운반하고 있는 상황까지 따져보면 우크라이나군이 토르가 있던 위치보다 훨씬 멀리 진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적게 잡아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10에서 15km를 돌파해 러시아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력 다련장 로켓인 BM-27 우라간을 노획했습니다. 우라간은 최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서 쏘자마자 진지를 바꿔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는 슈덴 슈컷이 가능한 데다 로켓의 구경이 220mm에 달해 화력도 우수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35km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라간이 탄약까지 장전된 채 주둔지에서 노획당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얼마나 매서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공세로 화들짝 놀란 러시아군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질적으로 압도적인 우크라이나군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을지 의문인 햇병아리 동원병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한 학교에서는 엄청난 수량의 탄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연대급 부대가 사용할 수 있을 분량의 탄약이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이 아무리 충원된다고 할지라도 헛발질만 하는 신참동원병들에게 패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여러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휴전과 회담을 제안 중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요청을 단칼에 묵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받던 전쟁 이전과 3, 4월까지 우크라이나가 숱한 대화 제의를 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을 달라는 억지를 부리며 회담을 거부하더니 이제 러시아군이 크게 밀리고 난 다음에야 황급히 휴전을 제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푸틴의 속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크라이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를 통해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배치됐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푸틴이 이번 휴전 회담을 통해 전선을 안정시킨 뒤 끌어모은 동원병들을 이용해 돈바스와 키이우를 동시에 공격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회담으로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킨 뒤 닥치는 대로 전쟁에 끌려온 동원병을 훈련해 벌레짝이 된 부대들에 배치해서 다시 재편된 전력으로 침공을 이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 덕에 한시름 덜었을 뿐 전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라스푸티차가 끝날 11월 중순까지 병사들이 입을 방한복이나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보급이 영 엉망인데요. 예컨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 장병의 군장입니다.
탄약이나 나침반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는 하나도 안 보이고 통조림 몇 통과 담배 몇 보루, 그리고 비누와 장화 같은 어디서 약탈한지 모를 생필품 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러시아군이 한겨울 참호 속에서 서방이 제공한 첨단 전투복과 각종 방한구를 두껍게 껴입은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공격을 버틸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러시아군에게 필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군대를 재편하고 장비를 보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라스푸티차에도 불구하고 기갑부대를 움직여 교통요지 사바토베를 함락하기 위해 진격 중인데요. 그래서 라스푸티차를 염두에 두고 궤도의 폭이 넓게 설정된 구소련제 전차와 장갑차가 주력으로 움직이고 곧바로 뒤이어 우크라이나군의 상급 지휘관들이 라스푸티차에서 부대를 이동시켜본 경험을 살려 엉망이 된 진창에서도 진격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진지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을 가르쳐야 할 장교들과 경험 많은 부사관들이 전쟁 초반에 모두 목숨을 잃은 탓에 동원병을 가르칠 만큼 수준 높은 전문 군인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푸틴의 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며 라스푸티차로 약간 느려진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다시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라스푸티차는 경험 많은 우크라이나 군들로 인해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을 11월 중순부터 폭설이 내리기 전까지 지난 9월 하루키우 공세와 비교도 안 될 대규모 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러시아군을 몰아치면서 상당한 전력을 잃고 체력과 사기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힘이 빠진 루안스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이번에 러시아 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군대는 자포리자와 헤르손 남부의 우크라이나군으로서 이전까지 큰 싸움 없이 아주 쌩쌩하고 완편 부대를 끊임없이 모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부대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라스푸티차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진격을 시작한다면 늦어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헤르손이나 멜리토폴, 엔너호다, 볼로바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을 단박에 뒤집을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돈바스 내전의 원흉이자 우크라이나에게는 최악의 악당인 이고르 기르킨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극비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그는 천재적인 전술 판단과 군대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고르 기르킨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또 다른 위협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황 이야기는 내일 보도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